자, 연준, 이번 주 FOMC 파월 더 공격적 긴축 가능성을 시사할 것. 요거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수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요거를 내리기 위한 파월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요거 이제 예상하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6월달 FOMC 앞두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선반영이 시작이 되었다 하다 보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6%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를 낮추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려는 모습이 안 보여지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CEO 역시도 이번에 발언을 했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의 원인을 꼽아보자면 이 원융 자체가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약간 경제가 조금 더 버텨. 일단은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서 잡아 놓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선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맞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린 다음에 1, 2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우상향을 진행했다라는 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갈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실업률은 여전히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용 부분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정말 정말 심각해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도 일단은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 속도 조절을 진행을 할지 그거는 약간 좀 다음 뉴스를 봐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살아있으면은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머물거릴 필요가 없는데 고용마저도 죽어버리면은 그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동부의 요충지 중심에서 밀려났다.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 지역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전 세계의 물가가 안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이 강력한 클라우드 수익에 시간 외에서 9%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클라우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손을 안 타는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설치를 해놓고 관리직만 몇 명 딱 놔두면은 이게 다 매출로 전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고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대피처로 클라우드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역시도 클라우드 쪽에 집중하실 분들은 한 번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화물연대 파업으로 6일간 1.6조 원 피해라고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가동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고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조선 같은 경우 차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까지 얼마 안 남았든가 아니면 2차 공급망도 붕괴될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타이어나 여러 가지 한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타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력 도매가 상한제, 이르면 8월께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전에만 좋고, 발전 회사들에는 안 좋은 이 개정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해서 전력을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가 없다. 아, 이건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패션 업체들이 다시금 오프라인 쪽에 투자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션 브랜드들만 지금 오프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오프라인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급증으로 인한 반도체 장비주 다시금 주가가 벼뜰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장이 떨어지나 마나 일단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투자를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하다 보니 시장 영향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주가 이 안 좋은 시장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시장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신 다음에 어려운 시장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하나씩 하나씩 같이 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입장부터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결국에 여기까지 빠졌네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이 없는데 이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크게 없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주게 된다면 이 목표로 하는 높은 고점을 조금 낮추는 모습은 필요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홀딩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을 취해 나가자. 자, 그렇다면 현재 쌓여가고 있는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정부 역시도 원전 세일즈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코 원전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현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가 올해 125조 원의 에너지를 팔았는데 대부분이 EU발 매출이었다. 지금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앞에서는 욕하면서 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만약에 체코 원전이 순조롭게 발주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네.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하다면 이번에 성공적으로 갖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도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쟁자들을 이기고 이걸 차지해야지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큰 경쟁자를 크게 두 군데로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 컨소시엄, 그리고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유럽 쪽의 건설사들. 근데 여기는 나가리 됐잖아요. 끝났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가 없어진 거면 일단 프랑스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솔직히 한국, 미국보다 프랑스가 조금 더 싸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이러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되게 높은 매출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쪽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죠. 최근에 수십억 지원한 수소차 충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수소 생태계를 억지로 지금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 더욱더 속도를 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수소 쪽과 원전 쪽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두산 쪽에서 매출 비중을 보면 가장 낮은 이 두 파트 중에 한 군데거든요. 야, 그러면 이쪽이 커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전체적인 사이즈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다음번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자면 최근에 계속 빠졌죠.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기관은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여기 위치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슬그머니 주워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속 연결이 된다? 여기 큰 걱정 없이 지켜볼 수 있겠죠. 솔직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지금 갖고 있는 사업상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를 이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 잘 안 드네요. 그냥 어떻게 여기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징 중에 하나, 떨어졌을 땐 진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는 확확 갑니다. 이 아래쪽에서 개미들이 끼어들 틈을 안 줍니다. 이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요렇게 쌍바닥 1번, 요렇게 역헤드앤 숄더 2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이제 올라갔을 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자리가 어디일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요 라인 돌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눌렸죠. 이게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다음에 횡보하고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2만 원 부근에서 맞닥뜨리지 않을까 싶은데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 항라인도 같이 뚫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강한 반등 역시도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는 역헤드 숄더 쌍바닥 두 가지의 반등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위에 저항 라인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강한 반등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도 되고, 그리고 매물대 소화가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확신은 못하기 때문에 한 22,500원, 23,000원 부근에서 약간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이전에 이제 소화를 했던 전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여기를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 반등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기대하면서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 뭐 힘든 시장 이겨 나가면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시면서 나중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영상 마치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